만약 당신의 아들이 타국의 낯선 전장에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면 그 5초의 운명을 차가운 기계에 맡기시겠습니까? 2025년 6월, 콧대 높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사격장. 그곳에서 한국은 세상에 없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적의 숨통을 스스로 찾아가 끊어놓는 지능형 무기, 천무 3.0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쇠덩이 안에는 강대국들은 상상도 못한 한국인 특유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파괴력 넘어 전장에서 방아쇠를 쥐고 떨고 있는 타국 청년의 두려움까지 단정하고 따뜻하게 품어낸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얼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커르릉! 대지를 통째로 흔드는 무지막지한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시꺼먼 진흙과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사격 통제소의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는 내내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아니라 불덩이 같은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놓쳤습니다. 적 차량 이미 숙소 깊은 곳으로 은폐 완료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관측병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고막을 찌릅니다. 모니터 화면 속 수십억 원짜리 정밀 로켓탄이 내리꽂힌 곳은 이미 적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맨 땅인 겁니다. 겨우 3분. 우리가 적을 포착하고 좌표를 계산해 발사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린 그 짧은 시간 동안 적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아무리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숨어버린 적에게 허공을 치는 주먹은 그저 허세에 불과한 것을요. 내동댕이 치듯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고개를 돌리니 제 직속 부하인 브루노 하사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서 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꽉 쥔 채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고개를 숙이는 그 젊은 청년의 떨리는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고 애처로워 보입니다. 찰나의 순간 저 움직이는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뇌했던 그 5초의 시간이 이 젊은 청년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지휘관으로서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 무력한 현실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 지옥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은 나토의 최전선이자 화약고라 불리는 폴란드의 수월키 회랑. 그리고 저는 이 포병 연대를 이끄는 지휘관 얀 코발스키 중령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부터 시작해 군 생활만 20년이 넘었고 수많은 나토 합동훈련을 겪으며 이 바닥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군인입니다. 서방의 메로라 하는 명품 무기들은 전부 제 손을 거쳤고 그 어떤 최첨단단 장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단단한 심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며 우리 국경까지 위협하는 이 서슬퍼런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군이 마주한 무기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인합니다. 러시아 국경까지의 직선거리로 단 300km. 매일 아침 작전 지도를 펼칠 때마다 심장에 새기는 공포의 숫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집니다. 적들은 숲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우리가 반격하려 하면 불과 2분 만에 자리를 옮겨 은폐해버립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천무라는 강력한 다연장 로켓 덕분에 활용만큼은 최고라 자부했는데 움직이는 적을 끝까지 쫓아갈 눈이 없으니 강력한 주먹도 결국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중령님, 제 판단이 느려서 놓친 겁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바보같이 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브루노 하사는 식사도 전폐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자책합니다. 이 청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무기의 기술적 한계를 인간의 육체적 반응 속도로 메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무인 사격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결국 브루노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청춘을 바친 사나이의 자부심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맙니다. 내 소중한 부하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폴란드 육군 본부로부터 긴급 공문 한 장이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는
차세대 방산시설 참관 프로그램. 그 서류 한 장을 쥐어든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뜨거운 불꽃이 다시금 피어오릅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무기를 갈고 닦았다는 나라. 세계가 경악하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마주한 이 잔인한 시간의 굴레를 끊어줄 진짜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스칩니다. 저는 단 반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내 부하의 찢어진 명예를 되찾고 조국을 지켜 무적의 방패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며 창밖으로 바라본 한국은 산이 빽빽하고도 푸른 초록빛 나라입니다. 이 낯선 동방의 땅에서 우리 군인들의 운명과 전 세계 방산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신화의 서막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 남쪽 끝에 자리한 창원.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위압감이 제 피부를 감쌉니다. 서방의 거대한 방산 업체들을 숱하게 다녀봤지만 이곳은 공기의 밀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귀를 찢는 기계 소음이나 어수선함은 찾아볼 수 없고 수백 명의 작업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외관이나 위압적인 디자인으로 상대를 억누르려는 서양의 무기 공장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직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질적인 기능 그 자체에만 무섭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거칠애를 덜어내고 쓰임새의 완벽을 기하는 한국인들 특유의 단정한 마음가짐이 저 차가운 쇳덩이들 위로 고스란히 배어나오는 것 같아 묘한 경외감마저 듭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수석 엔지니어 이준호 박사의 눈빛도 이 공간을 쏙 빼닮아 있습니다. 그는 어떤 과장된 수식어나 자랑도 없이 그저 차분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형 화면 위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어 천무 3.0과 자폭 드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나토에서 온 콧대 높은 서방 장교들이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이준호 박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기존의 무기 체계는 멈춰있는 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전장은 살아 움직입니다. 천무 3.0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그 안에서 세대의 지능형 드론이 분리됩니다. 이 드론들이 하늘을 배회하다가 숲속이나 건물 뒤로 꽁꽁 숨어 들어가는 적의 차량을 스스로 찾아내 끝까지 쫓아가 타격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소름이 쫙 돋아납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 영상은 정확히 우리가 폴란드 스월키 회랑 훈련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겪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적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끌고 울창한 숲속으로 교묘하게 숨어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 하늘에서 맹금류처럼 맴돌던 드론이 기어코 그 꽁무니를 물고 늘어져 기어이 불벼락을 내리꽂는 겁니다. 늘 적의 속도에 끌려다니기만 했던 시간의 주도권이 마침내 완벽하게 우리에게 넘어오는 기적 같은 광경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군 국방부 소속의 깐깐한 전술 분석관 데이비드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율비행으로 표적을 추적한다고? 저게 진짜 구현된 기술이란 말입니까? 데이비드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기술의 한계라며 지레 포기하고 선을 그었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장래가 환호와 경탄으로 달아오르는 와중에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턱하니 얹혀 있습니다. 이토록 경이로운 기술의 발전 앞에서도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서늘한 씁쓸함입니다. 저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솟구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낸 다음 최종적으로 그곳에 폭약을 내리꽂으라는 타격 버튼은 누가 누릅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누르는 겁니까? 들떠있던 회의실 장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이준호 박사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기더니 이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5인 사격의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최종 승인만큼은 반드시 통제소의 인간이 내립니다.
시스템이 표적을 포착하고 화면에 경고를 띄우면 병사에게는 타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약 5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처. 그 짧고도 잔인한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팝니다. 기술이 아무리 신의 경지에 이른다 한들 결국 그 피말리면 전장의 끝자락에서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건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피와 심장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단 5초. 그 찰나의 순간에 화면 너머의 대상이 적군인지 무고한 민간인인지 진짜 불바다로 만들어야 할 표적인지를 온전히 병사 스스로 판단해 버튼을 누르라니요. 조국. 폴란드에 두고 온 제 직속부와 브루노의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 아이가 홀로 짊어졌던,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타국의 젊은 병사들이 매일 밤 악몽처럼 짊어져야 할 그 잔인한 5초의 무게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져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서방의 장교들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환호성을 지르며 연신 박수를 쳐다지만 저는 차마 두 손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강철 무기의 이면에서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생명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할 인간의 깊은 고독이 제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는 해답을 내놓았지만 과연 우리는 저 5초의 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상원의 밤이 깊어갑니다. 화려한 시연과 브리핑이 모두 끝난 후 저는 홀로 호텔방에 우두커니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제 귓가에는 낮에 들었던 5초라는 단어만이 뱅뱅 맴돌며 저를 괴롭힙니다. 기술은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해졌지만 그 완벽한 기계의 끝자락에서 피말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인간의 굴레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낮에 그 완벽한 무기를 소개했던 수석 엔지니어 이준호 박사가 서 있습니다. 빳빳했던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아주 편안한 차림입니다. 중령님, 혹시 아직 주무시지 않는다면 저와 소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 박사를 따라 나선 곳은 호텔 뒷골목에 허름하지만 정겨운 한국식 숯불구이 식당입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매콤하고 구수한 찌개 냄새가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이 박사는 제 잔에 맑은 소주를 가득 채워주며 낮과는 전혀 다른 깊고 온화한 눈빛으로 입을 엽니다. 중령님, 낮에 회의실에서 홀로 박수를 치지 않으시더군요. 다른 서양 장교들이 환호할 때 중령님의 그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보며 저희가 무언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저는 결국 굳게 닫아두었던 입술을 엽니다. 폴란드의 수월키 회랑에서 겪었던 뼈아픈 작전 실패, 그리고 찰나의 망설임 때문에 5인 사격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고 직무정지를 당한 제 부하 브루노 하사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채 부들부들 떨던 그 20살 청년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맙니다. 박사님, 무기는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그 5초의 압박감을 견뎌야 하는 건 결국 연약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생사를 결정짓는 방아쇠의 무게를 그 어린 청년들에게 오롯이 짊어지게 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짓입니다.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이 박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가 붉어지더니 묵직하고 떨리는 진심이 흘러나옵니다. 중령님, 서방의 콧대 높은 방산기업들은 무기의 화력과 명중률이라는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동족 상잔에 뼈아픈 참상을 겪은 나라입니다.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피눈물 나는 역사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살갗에 고스란히 새기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박사는 고기를 뒤집던 집게를 내려놓고 제 두 손을 굳게 맞잡습니다. 우리는 단지 쇳덩어리 기계를 팔아치우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피 흘리는 타국의 젊은이들을 지키고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방패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박사의 제안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숨을 멈추고 맙니다. 중령님, 석 달 뒤 겨울에 열리는 천무 3령 실사격 검증 시연 후에 징계를 받고 있는 브루노 하사를 직접 한국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네? 일개 말단 하사관을 그것도 타국의 1급 기밀 시연회에 부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험실에 앉아있는 박사 100명의 머리보다 현장에서 직접 그 지옥 같은 오초를 온몸으로 부딪혀본 병사 한 명의 살아있는 피드백이 우리에겐 100배, 1000배 더 절실합니다. 브루노 하사가 화면을 보고 가장 직관적으로 심리적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타격 대상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 화면을 통째로 뜯어 고칠 겁니다. 그 상처받은 청년의 목소리를 우리 천무의 심장에 담고 싶습니다. 순간 제 콧등이 시큰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핑 돕니다. 세상 어느 방산 강대국이 무기를 사러 온 나라의 말단 병사 심리까지 챙기며 시스템을 바꾼단 말입니까? 미국이나 독일의 녀석들은 그저 두꺼운 영문 매뉴얼 하나 툭 던져주고는 결함이 생기면 널 병사들의 조작 미숙이라며 오만하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상처받고 웅크린 이국의 병사를 보듬어 안고 함께 무기를 완성해 가자며 기꺼이 뜨거운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의라는 것일까요? 세계 최고의 살상 무기를 만들면서도 그 차가운 기계장치 안에 사람을 향한 지극한 온기와 생명에 대한 예의를 꾹꾹 눌러 담는 사람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소주잔을 치켜듭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사님. 독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넘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속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깊은 절망의 빙하가 봄눈 녹듯 한없이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당장이라도 폴란드로 달려가 어둠 속에서 자책하고 있을 제 소중한 부하 브루노의 손을 꽉 쥐고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핏줄을 가졌길래 이방인 군인의 메마른 가슴을 이토록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걸까요?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1월의 창원 야외 사격장입니다. 석 달 전의 약속대로 저는 제 직속부하 브루노 하사를 데리고 다시 이 낯선 동방의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선 브루노의 두 주먹은 다른 의미로 터질 듯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5인 사격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징계로 부대 구석에 처박혀 웅크려 있던 이 가여운 청년은 자신을 짓눌렀던 그 잔혹한 5초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통제소의 대형 스크린만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모의 시연이 아닙니다. 실제 폭약을 꽉꽉 채워넣은 천무 3.0이 극악의 전파 방해를 뚫고 실전처럼 기만 기동을 하는 이동식 표적을 타격해야 하는 역사적인 최초의 실사격 검증 날인 겁니다. 발사! 이준호 박사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대지를 찢어발기는 굉음이 터져나옵니다. 쿼르릉!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솟구친 미사일이 잿빛 겨울 하늘을 두 동강 내며 무서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목표 상공에 다다르자 미사일의 뱃속에서 세 대의 자폭 드론이 분리되어 맹금류처럼 목표물을 향해 빙빙 맴돌며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적의 이동식 차량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며 울창한 숲과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교묘하게 방향을 틉니다. 설상상으로 적의 강력한 전파 교란 장치가 뿜어내는 재민 공격에 통제소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끼기 시작합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수월기 회랑의 진흙탕 속에서 브루노가 겪었던 그 끔찍하고 절망적인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만 같아 두꺼운 방한복 속에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준호 박사가 돌처럼 굳어있는 브루노의 어깨를 꽉 쥐며 그를 통제 단말기 메인 화면 바로 앞자리로 끌어당깁니다. 브루노 하사,
화면을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은 이국 땅에서 홀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5초의 혼란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당신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브루노의 시선이 모니터 한가운데 꽂히는 순간 저 역시 헉 하고 숨을 들이켜고 맙니다. 과거 브루노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빽빽하고 차가운 좌표 숫자와 투박한 기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하늘에 드론이 전송해오는 고해상도 실시간 시각 영상과 함께 적 차량의 이동 예상 경로가 너무나도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또렷하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적 차량이 우거진 숲의 나무 껍질 밑이나 차가운 건물 뒤로 완전히 숨어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시스템은 정밀 열화상 스캔을 통해 숨어있는 적의 정확한 윤곽을 시뻘건 핏빛으로 선명하게 비춰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덩어리가 민간인인지 아군인지 아니면 진짜 박살내야 할 적의 미사일 차량인지 단 1초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인 사격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감 따위는 감히 끼어들 틈조차 없는 지독하게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시야입니다. 타격 권고, 판단 시간 5초. 사격 통제소 내부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브루노의 창백했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제 손가락으로 화면 속 붉은 표적을 어루만집니다. 중령님, 이 화면이었다면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살아 숨쉬는 적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그날 절대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손끝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며 방아쇠를 당겼을 겁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오열하는 브루노의 그 처절한 한마디에 제 억장도 쿵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통제소에 앉은 한국군 병사가 한치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이 최종 타격 승인 버튼을 쾅 내리누릅니다. 콱쾅! 고막을 찢어발기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꽁꽁 숨어있던 적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이며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완벽한 타격.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격장 전체가 서방 무관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로 떠나갈 듯 뒤덮이지만 저와 브루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이 박사를 비롯한 한국의 연구진들만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세상 어느 강대국도 헤매지 못한 일입니다. 미국도 독일도 그 잘난 서구의 군사 대국들도 무기의 파괴력과 사거리라는 차가운 숫자 노름에만 미쳐 있을 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기의 심장부에 사람을 심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적을 부수는 강철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차가운 금속과 복잡한 회로 안에 파국의 낯선 전장에서 생사의 방아쇠를 짊어지고 덜덜 떨어야 하는 어린 청년들을 위한 한없는 연민과 따뜻한 보호막을 기어코 설계해 넣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의 도구 안에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향한 지극한 존중을 담아내는 놀라운 나라. 저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브루노와 함께 이 박사를 향해 폴란드 군인의 최고 예우를 담아 묵직한 경례를 올립니다. 콧대 높은 서방 국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위대함. 그것은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압도적인 화력 그 이면에 숨겨진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단정하고 든든하게 품어 안는 그 숭고한 마음인 것입니다.